여러분들의 보험료 지금 그대로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선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상담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암보험 설계.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던 단 한 가지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이상하게도 비싸졌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납득이 안 되는 구조. 10,000원 초반대짜리 하나가 어떻게 전체 보험료를 흔들 수 있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비싸서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료가 높아진 이유가 거기에 몰려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표적항암 치료비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항상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믿는 바로 그 특약이 당신의 보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지금 설계된 암보험 상당수가 비효율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겹치는 보장은 그대로 두고 진짜 핵심 치료비는 빠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른 채 좋은 보험이라고 믿고 가입합니다. 여러분의 암보험 정말 제대로 설계되어 있나요? 합리적인가요?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지금까지의 판단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특약을 조심하라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9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에 참 인상 깊었던 상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건강검진에서 뼈암에 대한 리스크가 발견되었다라는 다소 무겁고도 갑작스러운 진단명을 마주하게 되시면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급히 보험을 알아보고 계셨던 고객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이미 다른 설계사 분께 받아온 보험 설계안이 있다면서 과연 이대로 준비하는 것이 맞을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과도한지 저에게 검토를 요청해 주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제가 오히려 참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음에도 말이죠. 제게 보내주신 설계안을 천천히 살펴보니 총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고객님의 상황과 연령, 원하시는 보장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보험료보다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다소 높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설계안의 여러 특약 내용 중에서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상 직감적으로 저는 바로 이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 고객님의 전체 보험료를 높이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으실 텐데요. 아니,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라고 해봤자 특약 하나의 보험료는 보통 10,000원 초반대 정도가 전부 아니던가? 어떻게 그 저렴하고 작은 특약 하나의 전체 보험료가 그렇게나 높이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왜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에 대해 보험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특약에 대해 신중하게 가입을 권해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현재의 보험 상품들이 지닌 비효율적인 측면과 바로 보험료를 예상치 못하게 높이는 몇 가지 이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만 특정 특약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불안해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에 대한 명쾌하고 합리적인 추천 플랜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보험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고액의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암보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이 한층 더 깊어지고 달라지실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보험과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희 공정한 보험의 채널에 꾸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액의 표적 항암 치료비를 보험으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암 사망률은 계속해서 놀라도록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암 치료 후 환자분들의 5년 상대 생존율을 살펴보면 199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암에 대한 생존율이 얼마나 급격하게 높아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암 종을 통틀어 보았을 때 전체 생존율은 약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특히 갑상선암은 거의 100%에 달하는 생존율을,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에도 94.3%로 90대를 훌쩍 뛰어넘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이렇게 눈부시게 향상된 암 생존율의 뒤편에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의료기술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술 분야에서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절개로 정교하게 암을 제거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혁신적인 방법이 등장했고요. 항암 약물 치료 분야에서는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면역 항암제 같은 최첨단 약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중입자 치료와 같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놀라운 치료법들에도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최신 의료기술들이 적용되는 치료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치료비의 부담에 대한 단적인 예시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너투주라는 약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약물은 2024년 4월부터 전이상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에너투주가 급여 적용을 받기 전에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에 달했다는 점인데요.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다행히도 급여 적용 후에는 417만 원으로 그 부담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암 종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표적 면역 항암 치료와 같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은 아직도 상당 부분 우리의 의료비 부담으로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암 발병 시에 막대한 치료비, 특히 고가의 표적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자 고민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암 보험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면서 왜 공정한 보험에서는 이처럼 정확하게 표적 항암제를 타겟팅한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또 다른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먼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부터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특약은 보험 가입 후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이후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특약의 이름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라고 허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여러분도 첫 번째 의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과연 면역 항암제까지도 포함해서 보장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표적 항암제만 보장하는 것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약관에 명시된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약물 치료는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에 관여하여 특정 분자의
질환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관에는 이러한 치료제들이 이 약품별로 매우 상세하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면역 항암제로 알고 있는 키트루나주나 여보이주와 같은 약물들도 분명히 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특약은 이름 그대로의 표적 항암제는 물론이고 최신 치료법인 면역 항암제까지도 보장 범위에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특약의 지급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혹 몇몇 분들께서는 표적 항암제가 치료의 모든 구간에서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면 표적 항암 치료의 인정 범위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효과, 효능 범위 이내일 때 보장이 되며, 설사 이 범위 밖에 있는 치료라고 할지라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에는 역시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문가 집단의 판단과 정부 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보장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 자체를 아예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렇다면 제가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의 가치와 전체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30세 여성, 20년 납입에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그리고 건강채 기준으로 적용하여 월 보험료는 1,340원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비싼 것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우리가 흔히 암보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의 월 보험료가 약 7,110원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표적 항암 치료비 5,000만원의 보험료는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표적 항암 치료 시 5,000만원이라는 큰 보장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보험료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암 환자가 무조건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 특약만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 5,000만원 보장에 이 정도 금액이면 합리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특약의 단일 보험료는 아주 비싸지도 아주 저렴하지도 않은 표준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 단일 특약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암 수술, 둘째는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항암 약물 치료인데요. 각각의 이 세 가지 큰 치료 방식 안에서도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부적으로 셀 수 없이 다양한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파생되고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암 수술만 해도 일반적인 개복 수술부터 채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의 정교함을 활용한 다빈치 로봇 수술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또한 과거와 달리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그리고 최첨단으로 불리는 중입자 방사선과 같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약물
약물 치료의 경우를 보시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흔히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르는 일반 항암 약물, 그리고 암세포의 특정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활용하는 면역 항암 약물로 분류됩니다. 제가 이렇게 암 치료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표적 면역 항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치료법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명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 외에 나머지 다른 치료법들 또한 결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고가의 치료들이라는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든 암 치료법들에 대해 꼼꼼하게 특약으로 대비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단순히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 항암제 외에도 암 수술 특약, 다양한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일반 항암 약물 특약까지 다른 여러 가지 특약들을 모두 함께 구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보험료가 끝없이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 하나만 놓고 보면 월 1,340원이라는 보험료가 그리 부담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암에 대한 전체적인 대비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고액 치료 관련 특약들까지 모두 합치게 된다면 월 보험료는 순식간에 3만원, 4만원대로 훌쩍 뛰어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 암 보험료의 총합을 늘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이유예요.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 자체는 이름 그대로 표적 면역 항암이라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치료만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질병은 이 치료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다른 치료들에 대한 보장까지 함께 준비하려다 보면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암보험을 설계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암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애초에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가입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암 진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치료비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에너투주처럼 1인당 연간 8,3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나왔을 때를 미리 대비하고, 또한 그 치료가 단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압박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에너투주 약물에 대해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417만 원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한 보험을 계속해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정답을 아셨을 텐데요. 바로 산정특례라는 제도죠. 이 제도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환자분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의료비 경감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률이 대폭 경감돼요. 구체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100%에서 단 5%로 2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너투주 약물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8,300만 원이라는 치료비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최종적으로 417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치료만 받는다면 사실상 암 치료비에 대한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417만 원이라는 금액조차도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또다시 본인 부담 비율이 한층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암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바로 비급여 치료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급여 치료는 국가의 지원 덕분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비급여 치료는 그 혜택을 받기 어려워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급여 치료의 막대한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보험 플랜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약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특약은 암으로 진단받아 수술,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약물 치료와 같은 주요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고 종합병원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면 연간 1회 한도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보장은 5년, 10년이 아닌 가입 시점부터 90세 만기라면 90세까지,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쭉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30세 여성 20년 납입,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의 보험료를 살펴보면 5,120원의 수준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표적 면역 항암제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1년에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말 그대로 비급여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때 연간 1회씩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합쳐 생각해보면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특약은 암 진단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특약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30세 여성, 20년 납입, 90세 만기, 건강체 조건으로 월 약 5,730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특약, 즉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를 함께 가입했을 때의 장점과 기존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두 특약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비급여로 표적 면역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에서 2천만 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이 나와 총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다음 해에도 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역시 연간 총 5천만 원의 보장을 또 받으실 수 있죠. 이러한 보장은 가입한 기간 내내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이 두 특약을 합한 보험료는 총 1,850원이에요. 반면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급여 비급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5천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특약의 보험료는 1,340원입니다. 단순히 표적 면역 항암 치료만 놓고 본다면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보장되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이 보험료도 약간 더 저렴하니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표적 면역 항암 치료만을 위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비급여 치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비급여 중입자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양성자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가의 비급여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표적 면역 항암 치료는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치료비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경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죠. 급여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듯 산정특례가 적용되기에 사실상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딱
집중해 주세요. 암 치료에는 표적 항암 치료 이외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표적 항암 치료만을 위한 단 하나의 특약에 1,340원이라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부담스러운 암 치료비는 결국 비급여 치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기존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 대신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과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의 조합, 이 두 가지 세트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제안드립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비급여 특약이 출시된 이후부터 공정한 보험에서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다른 필수적인 암 치료 특약들까지도 또다시 추가해야 하는, 즉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높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과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은 개별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특약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작은 연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특약들을 모두 다 합쳐도 월 500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암 치료비에 대비한다면 20세 남성은 월 보험료 약 8,277원, 60세 남성은 월 약 23,743원, 20세 여성은 월 약 9,767원, 60세 여성은 월 약 13,938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든든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보험 상품의 경우 최소 보험료가 10,000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보험료가 10,000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최소 보험료인 10,000원에 맞춰서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함께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한 비급여 암 치료비 플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으시거나 본인의 나이와 현재 건강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하고 맞춤형 보험료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직접 꼼꼼하고 정직한 설계안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명한 대비는 곧 치료의 희망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제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친절하고 명쾌하게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